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폴스타를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롱텀 시승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특히 롱텀 시승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관심도 많고 실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하는 차들을 직접 사서 오래 타고 다니면서 오너 입장으로 느끼는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이 폴스타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폴스타2 롱텀 시승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댓글이나 커뮤니티 보면은 야 우파 너 전기차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틀린 말이에요. 제가 나름 얼리 어답터입니다. 2010년도 때 아무도 전기차 안 살 때 제가 i3 1세대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와이프가 어떤 거 타고 다녀요? 폴스타2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 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이 차를 왜 샀겠습니다. 특히 저는 카니발이랑 이 폴스타는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아무 차나 사줄 수 없잖아요. 이 전기차는 목적에 맞게끔 사야지 정말 가성비도 좋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폴스타2만한 차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배 아픈 사실이긴 한데 이게 또 할인이 들어간대요. 요거는 조금 배가 아프긴 하지만 작년 1월에 처음 런칭을 했잖아요. 제가 폴스타2를 처음 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가 될 줄 몰랐어요. 희소성도 좀 가지고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멋지기 때문에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기준 1등이에요. 도로에 많이 보이는 이유가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폴스타2 어떠냐, 자기도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롱텀 시승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지비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폴스타2를 구매한 이유가 전기차 유지비 때문이기도 해요. 이 차 누가 타고 다닌다 그랬죠? 우리 와이프가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리가 정해져 있고 충전도 불편할 수 있지만 저희 집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충전 걱정도 없었죠. AS 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 차를 출고하고 1년 동안 센터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들어갈 부분이 거의 없죠. 단 충전 비용만 들어가는데 공식 전비보다 실제 주행했을 때 전비가 훨씬 잘 나와요. 보통 그 완충하면 얘가 4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 400km 이상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이 차를 사서 타보지 않는다면 모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잠깐 이거 타본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실제로 타봐야 돼요. 저는 장거리 주행이나 아니면 뭐 촬영할 때는 카니발을 타는데 주말이라든지 촬영이 없을 때 나 혼자 어디 밤에 가야 될 때 있죠. 그럼 저 카니발 안 타고 폴스타 타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일단 전비도 잘 나오고 실제 주행 거리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냐? 완속 충전을 했을 때 뭐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우리 와이프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마트, 그냥 카페, 그냥 어느 그냥 그 근방이에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고 도심에서 출퇴근 탔을 때 10만 원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와이프 친구분들이라든지 주변에 폴스타2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한번 이거 촬영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충전 비용 얼마 정도 나오나요? 했더니 많이 타는 분들도 10만 원 언저리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급속 충전기나 밖에서 이제 회원가입 안 하고 충전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오지, 요게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금액대가 확 줄어들고요. 게다가 이 폴스타 초기에 저는 충전 크레딧 이거 혜택을 받았거든요. 지원을 해줘요. 처음 출고하는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택시로 폴스타2를 출고하는 분이 있는데 택시가 주행거리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충전 크레딧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씩 지원금을 나오는 거야. 그거를 혜택을 받아서 공짜로 타는 거죠. 확실히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자, 디자인 저번에 항상 얘기하지만 차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리지 않아야 돼요. 폴스타를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가 볼보랑 비슷한데 볼보랑 좀 더 다르고, 특히나 이 폴스타의 실제 여성 오너분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이 디자인이 좀 예뻐요. 약간 명품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엠블럼도 북극성을 좀 표방을 했는데 CEO가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인에 진심이에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신경을 쓴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후면부의 이 테일램프의 라인이요, 제 친구들이 이제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전면부에 그 토르망치처럼 있는 DRL도 이쁘지만 이 테일램프가 정말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차 잘 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그나마 경쟁했었던 게 GV60이거든요. GV60이랑 비교해도 이 폴스타가 오히려 우리 와이프한테나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런 구매 포인트에는 훨씬 맞았기 때문에 직접 산 겁니다. 자, 이제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이 OTA 전기차 출고하면서 여러분들 OTA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차 출고하고선 센터를 간 일이 한 번인가 말고는 없어요. 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줘요.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 9월부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스토어, 브라우저, 유튜브를 순정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T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애플 카플레이는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갤럭시를 써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데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는 이유가 T맵 때문이에요. T맵 보려고. 근데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사용 안 해도 훨씬 더 편하죠. 또 요즘 차에서 결제 많이 하잖아요. 인카 페이먼트도 추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로 나오는 모델에만 적용되고 구형 차들은 대부분 안 들어가잖아요. 기존 오너분들도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넘사벽이란 얘기죠. 이렇게 기능이 또 추가가 되는데 차도 좀 달라져요. 폴스타 2가 지금 전륜구동 베이스거든요. 물론 이거 출퇴근용이나 장거리 가도 될 만큼 417km 절대 적지 않은 거리긴 한데 내년부터 후륜으로 바뀌어요. 물론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전륜에서 후륜으로 바뀌니까 운전의 재미가 좋겠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성 오너분들이 많이 사는 폴스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0% 페이백을 받아요. 할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감안한다면 지금 현행 모델을 조금 10%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출고하면은 뭐가 또 중요해요? AS 센터.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가장 불편한 게 AS 센터입니다. 근데 이 폴스타는 어디랑 AS 센터를 공유하죠? 전국 32개에 있는 볼보 AS 센터랑 공유를 합니다. 이게 그 다른 브랜드 보면 막 진짜 예약하기 힘들고 막 좀 정말 하루 왼종일 걸리고 뭐 잘 고쳐지도 않고 부품 없고 막 이런데 폴스타 AS 센터는 달라요. 예약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방문하면 바로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서비스 센터 분위기가 좀 되게 젠틀해요. 약간 내가 대우받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폴스타 서비스 센터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안에 고객 대기실도 너무 좋더라고. 콜라가 있어.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게 진짜 웬만하면 없어요. 휠 디자인이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바뀌었죠. 이것도 배 아파요.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이 폴스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디자이너가 CEO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진심입니다. 예, 대표가 있고 그 디자인실이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공장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이 공장 쪽으로 넘겨요. 그럼 공장에서는 야, 이거 만드는데 이게 힘들고 원가도 비싸고 뭐 어렵다. 그러면 디자인실한테 야, 이거 수정해 라고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공장이 이제 단가가 비싸지고 이러면 대표도 야, 이거 좀 내려. 이거 좀 그냥 좀 싸게 해. 싸게. 이러면 디자인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씨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수정한단 말이에요. 폴스타는 반대예요. 디자인실이 좀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요거 좀 이렇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했더니 대표가 디자이너니까 야, 이러면 멋 없어. 이거 디자인 멋지게 해. 이렇게 바꿔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차들 중에 디자인이 가장 괜찮습니다. 특히 이번에 폴스타 2 이제 이후로 폴스타 3, 폴스타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들 디자인도 보면은 장난 아니죠. 이 좀 실내가 좁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좁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운전하기 힘들고 막 너무 좁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센터 터널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서 오른쪽 다리가 약간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주행했을 때 불편한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센터 터널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이 다리에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딱 인체공학적으로 이 다리만 안 걸려. 요거에는 그냥 딱 약간 팔걸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가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발판 패드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되게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 위에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지금 통유리 있잖아요. 요게 햇빛이 엄청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요게 엄청 막 뜨거워서 못할 정도 이건 아니에요. 요거 그리고 너무 이뻐요. 우리 와이프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요 위에 비 올 때 감성적이라고. 가족들과 함께 탈 거면은 요 위에 이 글라스를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저야 운전을 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뒷좌석 타면 요거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지금 중간에 부국성
그러니까 폴스타 로고도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바로 이 송풍구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 오른쪽에는 운전자에게 가깝게,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폴스타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보통 송풍구가 중간에 있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 운전자에게 맨 밑으로 내리면은 각도가 오기는 하지만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막상 오래 사용해보면 그 각도가 요렇게 하면은 좀 더 운전자에게 잘 오겠구나, 요렇게 하면 좀 되겠구나 하는 노하우가 생기기는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이 시스템도 되게 간결하고, 저는 키맵을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저는 요거 풀옵션으로 해서 타고 다닙니다. 싱글 모터의 풀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것도 다 가죽이고, 그 다음에 제가 탈 때는 이제 옵션 패키지 2개를 다 선택을 해야지만 요게 이제 통풍 시트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통풍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거죠. 뒷좌석은 요 센터 터널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성인이 타도 일단 이 뒤에가 좁지는 않습니다. 이거 저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좁지 않다라는 거는 막 사용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좁아서 못 하겠어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공간이 허벅지가 살짝 뜨기는 해서 좀 너무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요 발이 있는 부분이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착자감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센터 터널이 올라가 있어서 발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 뒤쪽에 아이들이 타요.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자기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탈 때도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같이 다니시는 분들 뒤에 탔을 때 좁아? 이러면은 대부분 괜찮대요.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시트의 착좌감 자체가 이제 워낙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고 좁다라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폴스타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 다른 차종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리뷰 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실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차주들한테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차 뒤에 어떠냐, 실제 오너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폴스타를 거의 1년 가까이 타고 다니면서 이 뒷좌석이 막 불편하거나 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전기차를 타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안전이에요, 안전. 제가 이 폴스타 2를 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화재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타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이 탑니다. 만약에 진짜 사고가 나서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뭐 이러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라 전기차 살 때 되게 꼼꼼했습니다. 근데 우리 폴스타2 제가 뭐라 그랬죠? 수입 전기차 판매량 단위 모델로 1등이라 그랬잖아요. 단 한 건의 화재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큰 사고가 없지 않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가 이 폴스타랑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 차에 탑승한 차주는 중환자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폴스타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는 그냥 골절이랑 타박상 정도로 끝났습니다. 안전은 타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폴스타 2를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이 타는 차로 선택한 이유가 뭐 디자인, 가격, 이런 상품성도 있지만 안전을 가장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 뭐 형민아, 유지야, 이거 아빠가 지금 이거 형민이, 유지가 타는, 우리 지금 아이들 보이죠? 자, 형민이랑 유지가 타는 폴스타 지금 시승기 찍고 있어. 어때? 형민이랑 유지 엄마 차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면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엄마 차가 좋아, 아빠 차가 좋아? 아빠 차. 우리 영상을 보는 시청자,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우리 유지랑 형민이.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한영민, 한유지요. 엄마 보고 저는 한유지고 저는 한영민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 꼭 매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 아빠 촬영 끝나고 집에서 봐요. 네.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탄단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 타고 다녀요. 제가 원래 오늘 폴스타 이거 찍으려고 차 갖다 달라는데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그럼 자기 차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승차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폴스타 2를 샀던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400km 이상 가는 전기차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스타 2를 선택을 했는데, 요게 이번에 프리컴피규 차량들 한정으로
10% 할인을 받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륜에서 후륜구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가 후륜구동이면 조금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 폴스타2는 도심에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출시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우리나라는 1년 됐지만 해외에서는 더 먼저 출시됐잖아요. 그럼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그다 업데이트 되고 가장 완성형의 차를 프리컴피규어 차들 한정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어땠어요? 막 전기차 막 반도체 이슈, 원자재 가격 막 상승 이후로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줄 서서 사고 그것도 가격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식 변경되고 디자인 바뀌면 뭐가 돼요?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 모델을 할인받아서 사는 게 가장 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뭐 상품성이 좋지만 저는 주행도 매력 포인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폴스타를 제가 선택할 가장 큰 이유는 내연기관과 주행감이 완전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전기차를 사지 않아도 택시로 전기차 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뒤에 타면 어떤 느낌이에요? 멀미나죠. 이게 회생제동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아무리 그냥 다 오프하고 꺼도 밑에 무거운 배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관성, 그러니까 이 주행의 움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팍 출발하고 팍 쓰고 이게 멀미를 유발하거든요. 하지만 폴스타는 제가 이걸 주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이건 그냥 내연기관과 가장 가까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야밤에 위장막 차량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좀 많아요. 갑자기 서울 갔다가 수원 갔다가, 왜냐면 카니발로 타면은 기름값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폴스타를 타가지고 오래 이제 주행을 해보는데 그때마다 와, 이거 편하다. 승차감부터 주행감이 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전 이거 많이 하거든요. 원페달을 아예 그냥 끄고 이 크립 모드를 ON을 하면은 크립이 회생제동을 아예 안 들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드거든요. 크립을 ON으로 하고 요 표준으로 하고 요거 그냥 단단하게 하면 그냥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끄면 겁나 부드러워요. 자, 악셀 밟았다가 악셀을 떼도 회생제동이 안 들고 그냥 내연기관의 주행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간단 말이에요. 요게 넘사벽이에요. 자, 이게 있는 차들이 다른 브랜드에도 있는데 이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부드러움. 폴스타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는 거의 폴스타를 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 주행감이 완전 넘사예요. 시트 포지션도 살짝 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내 몸을 좀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전감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2열이 되게 이질감이 더 많이 들어요. 좀 멀미도 나고 탑승하는 우리 이제 아이들도 막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탈 정도로 이게 부드러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요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요. 볼보나 폴스타가 안전에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요 센서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개입을 좀 많이 해요. 차가 나오면은 혹은 사람이 나오면은 얘가 자동으로 개입해가지고 차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센서가 너무 예민하니까 실제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바로 팍 서요. 그래서 탑승한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란 적이 좀 몇 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하고, 또 주차하다 보면은 바닥에 스토퍼가 있는데 이게 인식을 해가지고 팍 쓰는데 이게 또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수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전기차가 이제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급속 충전, 뭐 초급속 충전 중요하죠. 사실 그런 차들은 장거리 많이 가고 고속도로 많이 타는 차들이나 중요하고, 도심에서 출퇴근용이나 그냥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뭐 이런 용도면 완속 충전기가 집에 있으면 그냥 끝나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주행감이 얼마나 부드럽고 편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이거 후진해서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스토퍼가 이 주차장에 없어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후진을 해서 돌리면 차를 인식을 해요. 보면 이렇게 인식을 하죠. 요게 빨간색이 되면 그냥 빡 지가 서버려요. 얘 스토퍼까지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 차가 있으면 빠르게 서버리는 거죠. 이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안전에 대해 타협이 없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저는 그냥 납득을 할 만한 부분이긴 하고요.
자, 영수 주행을 했는데 트렁크 얘기는 좀 안 한 것 같아서 트렁크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북극성 엠블럼은 정면부랑 똑같아요. 차이 없죠. 자, 트렁크 공간도 절대 작지가 않아요. 패스백이라고도 좀 하는데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장보는 짐이라든지 아이들 뭐 자전거나 뭐 킥보드 같은 거는 무난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트렁크 공간이 넓잖아요. 그럼 동그란 것들 막 음료수 통이나 이런 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칸막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폴스타2 시승기를 롱텀으로 또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차를 타다 보면은 이전에 짧게 탔을 때 느끼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실제 구매한 이유도 정말 좀 더 알고 싶었어요. 폴스타는 어떤 차지? 새로 생긴 신규 업체이긴 하지만 과연 주행감과 실제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점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타봤는데 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팔려서 그래도 희소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챙기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희소성은 일단 날아갔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깐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를 사려면 뭐가 중요해요? 디자인 중요하단 말이에요. 디자인 못생기면 절대 안 팔리죠. 가격, 특히 전기차 비싸면 절대 안 팔려요. 근데 가격도 싸야 되는데 상품성, 그러니까 옵션 이런 것도 딸리면 차 팔려요? 안 팔려요. 주행거리 기본 300, 400 이상 가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깐깐한 눈높이를 다 맞춘 차가 이 폴스타2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폴스타2도 뭐 부품 변경을 앞두고 폴스타3, 폴스타4도 출고를 앞두고 있죠. 새로운 폴스타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빨리 실제 폴스타 오너 입장에서 폴스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